안녕하세요. 전국에 계신 취업준비생 여러분, 정광식입니다. 오늘은 기업 분석 두 번째 시간 가져볼 텐데요.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하죠. 기업을 잘 알아야 여러분의 합격률도 올라갈 테니까요.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시죠. 오늘 기업 분석 두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여러분 지금 자기소개서 열심히 쓰고 있는 거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. 그런데 기업 분석을 하지 않고 지금 쓰고 있다면 저는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 자기소개서는 절대 합격률이 오를 수가 없어요. 오르지 않고 분명히 탈락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. 왜냐하면 일전에도 그랬지만 다른 친구들하고 좀 상담해 봤을 때 기업 분석이 좀 잘 되어 있는 친구가 서류 합격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고요.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보통 기업에서 보면 특히 현대자동차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. 보통 많이 쓰는 게 집에 아빠 차가 현대차다. 혹은 늘 타던 차가 현대차다.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. 또 이제 간장 회사죠. 그 샘표 이제 간장을 보면 항상 찬장에는 샘표 간장이 있었다. 뭐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쓴대요. 정말 이런 이유가 나쁘다는 게 저도 아닙니다. 분명히 그럴 수 있죠.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차별화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온 게 조금은 더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죠. 그 이상의 사유가 필요합니다. 자, 그럼 결국엔 뭐냐면 남들이 여기까지 5를 했다면 우리는 6, 7 이상을 더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. 뭐가요? 기업 분석이 정말 많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내가 뽑혀야 될 이유를 자꾸 찾고 싶다면 남들보다 하나를 더 하세요. 그 구체적인 방법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자기소개서, 특히 지원 동기나 전반적인 내용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지원 동기일 거예요. 이 지원 동기의 첫 번째가 바로 기업 분석이 돼야 됩니다. 도대체 그 회사에서 뭘 원하는지, 무엇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. 이유는 간단해요. 우리 회사가 자동차 회사인데 반도체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? 혹은 음료수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? 혹은 나만 알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신다면 분명히 회사에서는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니란 얘기죠. 일반적으로 이 기업 분석이나 취업에 대한 내용들을 연애에 많이 비교들을 하십니다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. 왜 나야? 왜 내가 좋은데? 그 이유가 뭔데? 라는 어떤 구체적인 질문에서, 연애에서 이런 질문을 항상 할 수 있잖아요. 똑같은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 입사 동기, 지원 동기에서는 꼭 기업 분석이 좀 필요하다. 물론 전반적으로도 필요합니다. 면접 상황에서도 물어보죠. 도대체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요? 혹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? 혹은 우리 주가는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? 라는 얘기들을 우리는 면접 질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업 분석을 조금 더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 구체적인 방법 혹은 어떤 사이트에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이제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업 분석을 하면서 혹시 지원 동기나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는 데 있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첫 번째는 역할이나 기여도나 직무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주시는 거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. 왜 찬성하느냐면 확답은 할 수 없어요. 왜? 보는 사람마다 인사 담당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다라는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좀 매칭하기 힘든 가치관, 특히 가치관이죠. 회사의 어떤 가치가 나랑 이렇게 맞다. 이거 맞추기 정말 힘들거든요. 혹은 또 기업 문화. 우리 회사의 기업 문화는 수평적입니다.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, 내가 들어가는 회사에 기업 문화가 수평적이고 그 다음에 서로 존중해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모시게 될 상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은 바뀔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기업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설프게 매칭은 저는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역할이라든지 기여도라든지 직무에 대한 어떤 미래, 그 회사에 대한 미래,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쓰기가 수월합니다.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
나에 대한 분석이 첫 번째였던 거예요. 그렇죠? 이건 이미 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는 기업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. 뭐 그래서 이제 회사나 이제 직무 분석을 제가 지금 더 얘기를 하는 건데요.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순간 뭐 끝나고 나서도 기업 분석보다는 우선 여러분들에 대해서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혹은 역할이라든지 배웠던 전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꼭 검토를 해보시고요. 그거를 했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업과 업종에 대한 분석이 첫 번째예요. 기업 분석에서는.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. 우리나라 경제가 막 성장한다고 해서 우리 회사가 내가 지원하려는 회사가 같이 성장하거나 같이 망하는 건 아니에요. 상관이 조금 연관성이 좀 떨어집니다. 하지만 이 업계, 뭐 만약에 반도체 업계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 반도체 업계가 커져요. 그러면 우리 회사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옵니다. 분명히 옵니다. 커지니까 당연히 수요가 더 많아지겠죠. 다시 정리할게요.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 산업이 같이 커지거나 뭐 떨어지거나 이거는 연관성이 조금 떨어집니다. 하지만 이 산업이 커지면 분명히 우리 회사는 커질 수 있는 게 일반적인 비례에 속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산업 분석을 필히 좀 해주셔야 돼요.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 업계가 앞으로 성장하는지 혹은 하향으로 좀 망해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지 알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. 단적인 예로 게임 업계를 한번 볼게요. 게임 업계, 여러분 뭐 유튜브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시면 어떻죠? 둘 중에 하나는 혹은 뭐 여러 개 중에 그 중에 하나는 꼭 보셨을 거예요. 어떤 거냐면 게임에 대한 광고입니다. 게임의 광고가 많다라는 얘기는 그 사업이 많이 커지고 있고 홍보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. 그만큼 성행하는 사업입니다. 이유는 하나죠. 경제가 좋아지면 게임을 많이 해요. 그런데 또 반대로 경제가 힘들어져요. 그럼 뭘 할까요? 게임을 합니다. 어쩔 수 없는 이런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게임 업계는 그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만 제가 빗대어서 얘기했던 거예요. 자, 이렇게 어떤 그 업종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끼치는 게 그 업종이 기업에,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 분명히 영향은 큽니다. 큰데 그 기업에 대해서 업종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또 한 가지가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, 특히 보면 우리 회사의 연역을 보시면 갑자기 인원이 뭐 공장을 어디 설립하거나 혹은 그 회사에서 연역이 멈칫멈칫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자, 그러한 부분에 그 시기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.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기업 분석의 방법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잡지 못했던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그냥 기업 분석 다트 들어가서 하세요가 아니고 그 안에서 뭘 봐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 시기별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. 연역이나 이런 거 보면 뭐 공장을 이전하거나 이런 것들. 자, 생각해 볼게요. 공장을 이전했어요. 혹은 공장을 확장했어요. 뭐 대구에만 있었는데 광주에도 공장을 세우고 뭐 중국에도 세우고 이렇습니다. 그럼 이 사업 자체가 커진다라는 의미죠. 자, 이 커진다라는 의미예요. 만약에 내가 인문사회계열 친구들이에요. 그럼 여기 어떤 내용을 더 보태볼 수 있을까요? 네, 맞아요. 중국지사가 생겼으면 내가 중국어를 전공하거나 혹은 외국어를 전공했어요.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회사가 중국에 지사를 세웠으니까 내가 그쪽에 가서 이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 직무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.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이 기업 분석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. 홈페이지 분명히 보셔야 되고 그 이외 뉴스도 보셔야 되지만 여러분에게 딱 필요한 건 뭐예요? 딱 하나예요. 뭐 전반적인 모든 사업을 다 조사하는 게 아니고 쭉 읽다가 내가 꽂히는 부분이 있어요. 뭐냐면 지금처럼 얘기한 거예요.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. 연역을 쭉 보는데 공장이 막 커져. 해외에도 생기고 또 서졌던 뭐 여러 개를 만들었대.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고요. 또한 반대로 또 다른 사례죠. 제품이 좀 다양화돼요. 제품이 좀 다양화됩니다. A라는 제품을 가지고 그동안 5년 동안 살았던 유지했던 기업이
갑자기 B라는 제품에 막 투자를 한대요. 우리는 B라는 투자를 해서 앞으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매출을 달성할 거예요.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뭘 해줄 수 있죠? 그 매출을 올리는데 나는 일조를 해줄 수 있어요. 어디에서? 내가 가진 직무 안에서 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에서 의사결정권자는 아니에요. 하지만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의견은 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. 자, 그런 걸 하겠다고 하시면 돼요. 적어도 내가 가진 직무 안에서는 이런 게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. 자, 또 계속 볼게요. 자, 이어서 CEO에 대한 인사말 인터뷰 있습니다. 일맥상통한 내용인데요. 어떤 내용이냐면, 자, CEO가 인사말을 했어요. 혹은 그 연초에 이런 얘기를 하죠. 우리는 앞으로 어떤 걸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. 어떤 기여를 할 것입니다.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물론 그동안 나는 이런 가치에 관심이 없고 혹은 이런 분야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회사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해야만 한다고 여러분들이 여겼다면 거기에 맞추시는 거예요. A4 용지 한 장 혹은 2장 분량 정도가 보통 그 CEO들의 인사말로 나옵니다. 그 여러 절 중에 꼼꼼히 있다가 한 분야가 나한테 필 꽂히는 부분이 있어요.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야. 그거 쓰시는 거예요. 그러면 조금 과장을 하면 기업 분석은 거기서 중단을 하셔도 돼요.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분야야. 그럼 뭘 가져오셔야 돼요? 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왜 할 수 있는지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. 맞죠? 왜? 분명히 과거 경험이라든지 배웠던 지식이 있었을 테니까요. 그거 쓰시는 거예요. 어디에요? 지원 동기나 다른 항목에. 이해되시나요? 그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수업 분석이라든지 경쟁사 분석을 많이 합니다. 정말 수업 분석은 많이들 하죠.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게 경쟁사에 대한 분석입니다. 경쟁사 분석을 보면 그 증권사라든지 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같이 쭉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특히 증권사에 보면 그 해당 업체, 만약에 삼성전자라고 했으면 경쟁사에 대한 분석도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이 경쟁사를 같이 다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. 삼성이다. 그러면 다음 또 LG. LG에 대해서 또 반대면 하이닉스. 이렇게 같이 연관 검색을 하시면 서로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. A라는 회사에서 잘하는 부분이 있고요. B라는 회사에서 잘하는 게 있어요. 맞죠? 이 A라는 회사, B라는 회사의 그 차이점. A라는 회사에 지원할 때는 이 B라는 회사에서 이런 거는 잘하지만 이런 부분을 못합니다. 이런 것들을 이 잘하는 부분을 저는 A 회사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하시면 분명 경쟁사에 비교했을 때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논리적인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적어도 이 친구가 그냥 쓴 게 아니고 우리 회사도 분석하면서 다른 회사도 한번 분석해봤구나라는 뭐를 알 수 있죠? 노력한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요.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믿을까요? 그렇죠?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? 잘 믿지 않아요. 하지만 적어도 이 친구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이 정도는 노력했구나.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. 지원 동기는요. 자, 두 번째 직무에 대한 분석입니다. 정말 중요하죠. 직무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. 관련 경험 끌어내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련 경험. 어떤 거? 자, 내가 배웠던 지식이라든지 혹은 내가 했던 아르바이트, 인턴 경험에서 관련돼서 연결 지을 수 있는 역할을 쓰시는 건데 자, 그중에서 연결 지우는 것 중에 타이틀이 하나 필요해요. 어떤 타이틀이냐면 바로 이 역량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를 가져오시는 거예요. 의사소통, 커뮤니케이션 좋습니다. 그중에 하나를 가져오시는데 여러 가지 중에 저는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근거를 갖다 대주시는데 어디에서의 근거? 내가 과거의 직무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져오시는데 어떻게 보시냐면 내가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거를 분석하시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성향은 어디서 알 수 있죠? 그래요. 많이 힘들죠. 어디서 알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어요. 하지만 요즘에 직무 인터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. 회사별로 해서 혹은
회사별로 혹은 직무별로 뭐 인터뷰를 해놓은 것들도 많고요. 그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해 놓은 것들도 많거든요. 여러분 거기서 가져오시는 거예요. 거기서 보시면 자기에 대한 하루의 일과라든지 주로 하는 뭐 일이라든지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이 꼼꼼히 적혀져 있거든요. 그 중에서 이런 역량이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가져오시는 거예요. 그러면 뭘 참고해야 된다고요? 직무 인터뷰요.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터넷상에 있는 직무 인터뷰를 가져오셔서 읽어보시면 제일 좋겠죠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, 그 안에서의 역할이라 책임지는 게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.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한 뭐가 있죠? 환상이 있어요. 이 기업은 수평 조직이고 막 10시에 퇴근하고 하루 8시간만 일하면 된대.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상관이 없대. 라고 하는 어떤 홍보용과 내가 직접 들어가서 아침 7시에 출근해서 11시에 퇴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. 그렇죠. 이런 것들을 빨리 깰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직무 인터뷰 혹은 현직자를 만나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. 세 번째 볼게요. 자, 채용 요건 분석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4학년 1학기 학생들이나 혹은 내가 지금 약간 시간이 있으면 해보시면 좋은 것들이죠. 우선은 지난 학기죠. 뭐 지난 학기나 지난 상반기 혹은 작년도 채용 공고를 보시면 거기에 대한 우대사항이라든지 어떤 역할이라든지 필요한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. 내가 지원 가능한 곳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시고 그 옆에 보면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. 나와 있습니다. 그 업무를 내가 하게 되는 거죠. 그 업무를 내가 하게 되기 때문에 꼭 찾아보시면 좋겠고요. 그걸 알면은 뭐예요?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. 자,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조금 더 찾아보면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. 우리나라에는 정말 좋은 사이트들이 많습니다. 잡코리아, 사람인, 뭐 인크루트, 취업과 관련된 좋은 정보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사이트가 많은데요. 실제로 그래요.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너무 많은 정보니까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는 거. 저는 거기에 좀 초점을 둬 볼게요. 자,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하나씩만 좀 짚어볼게요. 우선 잡코리아예요.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사이트들 중에 하나일 텐데 기업 분석에 대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것들 많은 항목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막 하기 싫잖아요. 막 너무 많이 해야 됐고 항목만 들어도 포기하고 싶었고. 근데 그런 내용들을 잡코리아에는 좀 주요 기업들, 150개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. 수학 분석, 3C 경쟁사 분석, 그 다음에 합격한 사람들의 뭐 어떤 추이라든지, 그 다음에 뭐 주요 원하는 트렌드, 그 기업에 대한 트렌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기업 분석은 다른 사이트들보다는 좀 잡코리아 사이트를 저건 좀 추천을 드리고요. 물론 이제 이 회사와 저와는 뭐 관련은 없습니다. 관련은 없지만 잘 제가 그동안 다년간 활용해 보면서 느낀 거니까 조금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.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사이트가 더 맞다라고 하시면 그거 쓰셔도 돼요. 다만 장단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또 한 가지가 잡코리아에 잘 되어 있는 게 바로 그 공채 달력이라는 거예요. 공채 달력. 현재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과 다음 달에 혹은 앞으로 채용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채용 예정에 대한 내용들이 뜹니다. 그럼 이분들은 이 회사는 이걸 어떻게 하는 걸까요? 너무 쉬워요. 작년도 기준이라든지 혹은 인사 담당자에게 뭐 좀 기뜸을 얻거나 이런 정보를 취합해서 올립니다. 100%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지금 만약에 방학이니까 좀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못했다고 한다면 이 미리 채용 예정 공고를 보시고 한 2주, 3주 후에 롯데가 뜬대. 그러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잖아요.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또 뭐가 생기죠? 초능력이 생기잖아요. 막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거니까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이 두 가지는 꼭 이 사이트에서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. 또 한 가지가 그 에듀스라는 사이트예요. 전체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글씨가 잘 안 보이겠지만 이런 전체적 컨셉을 가져왔는데요.
이 에듀스 사이트에서는 그 직무 인터뷰가 조금 더 잘 되어 있습니다. 직무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한 자료 정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. 반면에 뭐 기업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사이트들보다는 좀 빈약한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할 때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장점들적인 부분들을 좀 취하시면 되겠고요. 일부는 유료로 될 수 있으니까요. 그 점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, 또 한 가지가 공기업에 대한 자료가 조금 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. 그 공기업에 대한 그 인적성 검사라든지 혹은 기업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. 다음은 자플래닛이라는 사이트입니다. 기업 분석도 되어 있고요. 뭐 기업 리뷰도 있고요.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이 사이트의 장점은 바로 면접 후기예요. 자, 여러분 면접 때 되면은 이 사이트 저 사이트 쭉 가시잖아요. 그렇게도 좋긴 하겠지만 여기에는 면접에 대해서 합격한 사람에 대한 합격, 불합격 요거를 알 수 있어요. 합격한 사람에 대한 리스트, 질문들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그 부분을 알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활용할 때는 합격한 사람들을 필터를 해서 쭉 합격한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. 물론 이제 다른 자료들도 다 좋긴 합니다만 주로 보시려고 한다면 시간적인 부분에서 세이브를 하고 싶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세 개 사이트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합격 자기소개서는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. 뭐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되게 보면은 마음이 급하게 되면 그걸 좀 베끼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돼요. 그러지 마시고 우선 한 번, 두 번 봐서 참고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거기에서 그대로 베껴오시는 건 여러분들이 탈락 1순위가 돼요. 왜요? 이미 그거는 만약에 합격한 자기소개서라고 한다면 지난 학기 때 누군가가 합격했던 자기소개서예요. 그리고 우리 전국에 계신 100만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 같이 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희소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. 그걸 베끼면. 그렇기 때문에 좀 추천은 저는 안 해드리고 싶어요. 참고하시면 되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산업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. 제조업이나 물론 이제 공대 학생들은 제조업이라든지 혹은 뭐 반도체 혹은 뭐 이제 건설, 뭐 전자 이쪽 분야가 있고요. 또 뭐 인문사회 계열 혹은 뭐 교육업에 종사하는 친구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. 그 산업에 대한 특성을 잘 분석하셔야 돼요. 기업 분석에서.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? 자, 뭐 공공서비스나 교육업을 한번 들어볼게요. 이 교육업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변화를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아요. 왜요? 교육을 막 한 번에 이렇게 했다 엎어버리면 어떻게 돼요? 뭐 우리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따라가기가 힘들잖아요. 그래서 쉽게 바뀌기가 어렵고요. 상당히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는 업무들도 내가 하는 업무가 좀 디테일하게 많이 꼼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. 또 반대로 뭐 사회복지를 한번 볼게요.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돈이 많은 분야가 아닙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임 업계처럼 막 커지는 그런 산업이 아니고 사회복지라는 분야 자체가 대개 복지관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 기관에서는 국가 사업을 안 하고는 별로 이렇게 운영하기가 힘든 경우가 대개가 더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은 임금에 많은 서류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. 또 때에 따라서는 내가 이걸 정말 해야 되나? 이게 사회복지가 맞나라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학생들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. 이만큼 산업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산업에 들어갈 건지를 미리 아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.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내가 막 창의성을 원하고 뭔가 변화를 막 원해요. 변화를 막 원하는데 만약에 교육업계 쪽에 간다고 해봅시다. 물론 이제 교육 회사라든지 몇몇 어떤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보는 거예요. 기업 쪽에 이제 교육 쪽에 간다고 해보시면 우리 뭐 학교 쪽을 볼게요. 크게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. 있던 대로 그대로 하고 싶은 게 학교의 욕심인데 거기에 뭐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해보고 한다면 일이 더 그만큼 늘어나고 또 디테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대개가 더 많습니다. 이러한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이런 게 좀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다른 거예요.
그러니까 주로 내가 검색을 하는 거예요. 뭘 검색을 하냐면 인터넷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하고 혹은 내가 직무를 좀 같이 검색을 해서 주요 뉴스는 최소한 1년치 거를 꼭 좀 봐주세요.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. 아직 방학이잖아요. 아직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1년치 거를 꼭 좀 보셔가지고 주요 키워드가 어떤 게 있었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을 하셔야 나중에 면접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적어도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라는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있고요. 하다못해 주가가 얼마입니다라는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있고 주요 이슈는 이게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. 자, 오늘 배운 내용을 살짝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.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업에서 원하는 뭐 단순히 홈페이지도 괜찮고 또한 주요 이제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.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를 취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. 쭉 읽다가 꽂히는 그 한 문장, 한 단어 그 부분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역할 그것만 해주실 수 있다면 그것만 연결 지을 수 있다면 기업 분석은 거기서 조금 마무리한다고 해도 크게 뭐 과언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왜? 그 많은 분량을 다 공부하라는 건 아니었거든요.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해라라는 게 기업 분석의 첫 번째입니다.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.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방법을 찾지는 마세요. 분명히 노력에 대한 절대적인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. 그 절대적인 시간이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읽어보고 찾아보고 하는 시간들입니다. 이 시간들이 괴롭고 힘들겠지만 분명히 다른 친구들보다는 뭔가를 하나 더 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거니까요.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나 면접이라든지 최종적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겠고요. 조금 더 힘내시면은 이번 하반기에 여러분들 좋은 성적, 취업에 대한 좋은 성적 있으시리라 믿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